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제공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IRP 계좌가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두 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보면 IRP 계좌 두 개는 필수이다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IRP 계좌가 두 개가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비교 하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 이후에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 두 개 필요하신 분들과 불필요하신 분들 비교하면서 우리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일단은 IRP 계좌를 판매하는 곳은 증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은 증권사의 IRP 계좌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제도적인 면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이 각각 금융회사마다 시스템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융회사에서는 가능한데 어떠한 금융회사에서는 또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시다가 약간의 의문이 품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도 관련 금융회사에다 반드시 문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근로자에게 IRP 계좌는 왜 필수가 되었을까? 자, 우리 IRP 계좌 언제 활용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된 이유는 퇴직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IRP 계좌를 한 번쯤은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IRP 계좌 개설을 회사 측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IRP 계좌가 필수가 되었고요.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받아서 그냥 목돈 활용하실 분들은 IRP 계좌에서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IRP 계좌에서 그래도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 계좌에서 지급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어찌됐든 간에 IRP 계좌는 필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IRP 계좌에 입금받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IRP를 선택해야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간단하게 IRP 계좌 개설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분할 수령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IRP를 가입할지를 꼭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후에 IRP 계좌에서 인출 한도만큼 인출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목돈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IRP 계좌에 이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IRP 계좌 두 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 IRP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잘 유지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의 IRP 계좌도 필요한데요. 그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에다가 입금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급받는 퇴직금을 기존의 IRP 계좌에 이전시켜 놓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세액공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전받게 되면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퇴직금 부분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만 인출이 가능할까? 일단 정답은 X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 안에서 중도 인출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인출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 모두를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이전에 가입한 세액공제용 IRP와 합산하지 마시고요. 자, 별도의 IRP 계좌를 그냥 개설하셔서 여기에다가 뭘 하면 될까요? 퇴직금을 이전하면 됩니다. 다만 IRP 계좌의 경우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다른 금융회사에 IRP를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증권사의 IRP는
한 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비증권사의 IRP도 한 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마다 한 개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공제 이전받을 용도의 IRP와 퇴직연금 이전받을 용도의 IRP는 각각 다른 회사의 상품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만 55세 이전에 인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IR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는 만 55세 이후입니다. 그죠? 만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개시 신청을 통해서 적립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만 55세 이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전받고 만 55세 이전에 인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IRP 계좌를 별도로 하나 개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할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하기 전까지는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특별한 사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만큼만 인출하고 싶어도 부분 인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지고 있는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IRP 계좌에 적립금도 납부하고 있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때는 IRP 계좌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RP 계좌 두 개가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되게 복잡해져요. 하나의 계좌에다 다 넣게 되면요. 자, 일단은 퇴직금에 대한 그 원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고 여기에다 또 운용 수익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좌에다가 다 넣어두게 되면요. 상당히 관리하는 데 복잡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의 복잡함을 조금 덜기 위해서 하나의 계좌에는 퇴직금 이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의 계좌에는 절세 계좌로 활용하면서 각각의 용도를 따로 구분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IRP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소득 원천에 대한 분류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용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그죠? 직접적인 운용, 내가 만약에 뭐 예금이 아닌 다른 어떠한 상품들을 이용해서 운용하고자 한다면 계좌가 늘어난 만큼 훨씬 더 이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퇴직금 이전용, 하나는 절세 계좌 이런 용도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과세 측면에 있어서도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 두 개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이미 IRP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퇴직금 이전용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이후에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죠? 그다음에 IRP 계좌에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받기도 좋기 때문에 자, 이때는 그냥 IRP 계좌 하나 더 개설한 다음에 각각 용도를 분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IRP 계좌가 없는 경우, 그래서 나는 IRP 계좌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나는 그냥 연금저축에다가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IRP 계좌를 두 개를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전용 신규 IRP 계좌 하나만 개설하면 됩니다. 또한 55세 이후 퇴직하고 기존 IRP 계좌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목돈으로 일시에 인출할 계획이 전혀 없다. 나는 그냥 연금의 형태로 분할 수령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IRP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수수료. IRP 계좌는 계좌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두 개, 여러 가지 IRP 가지고 있으면 이 수수료가 또 분산돼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 자, 말씀드렸지만 운용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목돈을 찾을 계획이 없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두 개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맞춰서 운용 스타일에 맞춰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판단 드시면 두 개를 운용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 드시는 분들은 하나의 계좌에서 집중적인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없을까? 자,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운용. 자, 일단은 IRP 계좌 안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모든 ETF를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 보수적인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저축에서 우리가 ETF를 운용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ETF들을 연금저축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반드시 예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때 IRP 계좌에서 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향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운용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 체크할 것은 만 55세 이전에는 일단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그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이후에는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이전된 IRP 계좌를 연금저축 이전할 때는 꼭 신규로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 이전에 어찌됐든 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요. 우리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 6년 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금 인출 한도를 많이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돼요. 그냥 평가 금액에다가 자, 11 마이너스 이제 N, 이 수령 연차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20%를 적용해줘서 연간 수령 한도를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가입되어져 있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었을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 가입 기간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인출하고자 한다면, 이전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연금저축을 가입한 다음에 이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 질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근속연수 32년, 자, 퇴직금 수령액 5억 1천만 원일 때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수령했었을 때 계산해 봤더니 약 3,436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자,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줄여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퇴직소득세가 약 2,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시금으로 몽땅 다 수령하는 거랑 IRP 계좌에서 나눠서 인출했었을 경우에 비교해 보면 세금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자,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뭘 줍니까? 세제 혜택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청 10년 이내부터는 70%만 이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시 신청 10년 이후에는 이연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부과받았을 때 100% 세금을 떼가던 것을 IRP 계좌 안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70% 또는 60%만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IRP 계좌 안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하시고 인출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의 이 IRP의 경우는 연금 개시 신청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인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금액들을 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 한도 이내 인출하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저율, 자, 퇴직소득세도 70% 또는 60% 이렇게 조금씩만 우리가 과세된다라는 사실 정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돼서는 그냥 세전 일시금에다가 이 근속연수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연분이랑 연승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3년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많이 증가돼서 최근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에다 근속연수 공제해주고요. 연분 제도를 적용해서 환산급여 계산되면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산출세 계산하기 전에 연승 한번 반영해서 산출세 적용한 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까지 부과되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효세율을 한번 계산했더니 5억 1천만 원의 퇴직금을
우리가 일시금으로 수령했었을 때 실효세율은 약 6.74% 정도 세금이 과세된다라고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째 구독자 질문 있었습니다. 자, 퇴직연금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좋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퇴직연금 안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과 관련 있는 것은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부분만 관련 있고요. 이 퇴직금은 무슨 과세냐면 분류과세라 그럽니다.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해서 별도로 과세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영원히 종합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요.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것은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될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서 인출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70에서 60%만 과세된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퇴직금이 인출될 텐데 초반에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금, 이연 퇴직소득이 먼저 인출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간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운용수익 혹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들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퇴직금 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과 관련돼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 퇴직 계좌 안에 이 퇴직금 원금 부분이 모두 다 인출된 다음에 그 다음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적용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율과세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소득 원천별 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류과세 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RP 계좌에서 1,800만 원까지 딱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들은 세금 없고요.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즉 저율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1,200만 원 초과됐었을 경우에만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지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의 적립금 운용 수익도 마찬가지로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1,200만 원 룰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퇴직금 원금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퇴직소득세가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득 원천별 과세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시고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종합과세될 일은 영원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미 IRP 계좌에서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받고 있다면 자, 향후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기존 IRP 계좌가 아닌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이전받는 것이 중도 인출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나는 중도 인출할 계획은 없고 무조건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계좌를 두 개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분리해서 조금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퇴직금 이전용 하나, 그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받을 용도로 각각 분리해서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또한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 불가능합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개시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소득 원천별로 과세 체계가 완전 다 다릅니다. 따라서 IRP 계좌의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부분 꼭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상담 혹은 교육을 요청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